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그로 인한 정책 변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한국 경제의 둔화 신호 등이 최근 시장의 이슈를 이루었어.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 및 유가 하락 촉구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지.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가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어. 반면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17년 만에 정책 변화를 선언했고, 한국 경제는 4분기 0.1% 성장이라는 아슬아슬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어. 1.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 연설. 2025 세계 경제 포럼은 각국의 지도자들이 모여 글로벌 경제와 사회적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야. 1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화상으로 연설을 했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경제 정책과 관련된 발언을 했어. 주로 금리 인하, 유가 하락, 그리고 관세 정책에 관한 내용들이었는데,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 첫째, 유가 하락 요구. 트럼프는 유가가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오펙 국가들에게 유가를 낮출 것을 요구했어. 그가 말한 건 뭐냐면, 유가가 떨어지면 물가 상승이 억제될 수 있고, 그러면 금리 인하가 가능해진다는 거였어. 유가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했고, 이 발언은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지. 트럼프가 유가와 금리 간의 관계를 이렇게 강조한 건 처음이 아니야. 그는 항상 물가와 금리가 경제의 중요한 두 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발언은 사실상 금리를 낮추고, 그로 인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어. 유가는 전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유가가 오르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게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그럴 경우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막으려고 하거든. 반면 유가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유가 하락을 요구한 거야. 둘째, 금리 인하 요구. 트럼프는 금리 인하도 강력하게 촉구했어. 다보스 포럼에서 그는 금리는 우리를 따라와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어. 이는 미국 경제가 성장하려면 금리가 더 낮아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거지. 그는 연준이 금리를 너무 높게 유지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어. 트럼프는 금리가 높으면 기업들이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이 대출을 꺼리게 된다고 본 거야. 그래서 금리를 낮추면 경제에 더 많은 자금이 풀리고, 그게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물론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이라서 트럼프의 요구를 무조건 반영하지는 않지만,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발언에 상당한 반응을 보였지. 셋째, 관세 정책.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관세를 핵심 정책으로 삼았지. 다보스에서 발표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관세를 이용해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어. 그는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특권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어.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트럼프가 수천억 달러, 심지어 수조 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우리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강력한 관세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거야. 관세는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활성화시키려는 전략의 핵심이었어. 그는 특히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과의 무역에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지적하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지. 넷째, 트럼프의 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 트럼프의 금리 인하와 유가 하락 촉구 발언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어. 특히 트럼프가 금리는 우리를 따라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지. 그 결과 뉴욕 증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트럼프의 발언은 주식 시장을 상승세로 이끌었어.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중요했어. 그가 수조 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시장은 미국이 더욱 강력한 무역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예상했어. 이는 무역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일부 기업들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란도 있긴 했지만, 미국 경제를 강화하려는 의지가 엿보였지. 트럼프가 다보스 포럼에서 했던 발언은
그의 경제 정책의 핵심을 잘 보여줬어. 그는 유가 하락과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 했고, 관세를 통해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려 했지. 이 발언은 트럼프의 경제적 비전과 국제 무역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을 잘 보여줬지. 그의 발언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트럼프가 여전히 미국 우선주의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야. 앞으로도 그의 정책이 글로벌 경제와 무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야. 트럼프 2기 주요 정책과 시장 반응. 미국 경제의 주요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정책 변화, 경제 지표 발표, 그리고 금융시장의 반응이었어. 특히 관세 정책 보류,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금리 인하 압박, 가상자산 규제 완화 등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어. 첫째, 관세 정책 보류 및 무역 전략 변화. 트럼프가 취임 직후 관세를 즉각적으로 도입할 거란 시장의 우려와 달리 우선 무역 적자 및 불공정 거래 관행 조사를 지시하면서 상황을 신중하게 끌고 가고 있어. 트럼프는 관세를 미루면서 중국, 멕시코, 캐나다와의 무역 관계를 점검 중에 있어. 시장은 관세 부과 연기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으며 달러 약세, 증시 상승의 흐름을 보였어. 둘째,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와 경제적 영향. 트럼프는 미국 내 에너지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어.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했지. 친환경 관련 기업들은 조정세를 보였지만 석유 및 가스 관련 주식들은 상승했어. 셋째, 경제지표 분석 및 전망. 미국의 2024년 4분기 GDP 성장률은 2.2%로 발표됐는데 시장 예상치 2.5%보다는 낮았어. 소비 둔화, 수출 부진, 정부 지출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꼽히며 트럼프의 정책들이 GDP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3.2% 상승, 예상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 기대가 커지고 있어. 그래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연준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3. 한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 및 동향. 첫째, 한국 경제 성장률.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약간 둔화된 모습이었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2024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2.0%로 집계됐어. 원래 예상했던 성장률인 2.2%보다는 조금 낮았고, 이건 주로 소비 위축과 수출 감소 등의 영향 때문이었지. 한국의 수출이 타격을 받았고, 정치적 불안정 문제가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조시켰고, 그 결과 사람들의 소비를 위축시켰어. 둘째, 한국 경제의 주요 산업 현황.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산업들은 여전히 수출과 제조업, 그리고 IT 산업이야.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전자제품 산업이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이 되고 있어.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런 산업들이 조금씩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를 들어 반도체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 중국의 경기 둔화와 관련된 수출 타격이 컸어. 이런 배경 속에서 한국은 반도체 수출이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못하고 있어. 게다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도 한국 반도체 산업에 부담을 주고 있어. 자동차와 전자제품 산업도 비슷한 상황이야.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제조업체들이 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어. 한국은 여전히 주요 자동차 수출국 중 하나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친환경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한국 경제에서 수출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 한국의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이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수출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
2024년 한국의 수출은 다소 부진했어. 특히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면서 수출 실적이 악화됐지. 한편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 2025년에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이고, 특히 수출 주도형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 중 무역 갈등,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한국 수출에 계속해서 부담을 줄 수 있어. 셋째, 한국 경제의 전망.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는 둔화된 성장률을 보이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는 앞으로도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중요한 요소가 될 거야. 그러나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무역 갈등, 물가 상승 등 외부 요인들이 계속해서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야. 한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지원하려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단기적인 경제 회복은 어려울 수 있어. 또한 물가 상승률과 고용 문제 등 내부적인 문제들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어. 4.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과 엔화의 변동성. 일본은행은 1월 24일 금리를 25bp 인상하며 기준금리를 0.5%로 설정했어.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일본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을 나타낼 수 있어. 시장은 일본은행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엔화의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있어. 그러나 일본은행의 금리 상황은 여전히 마이너스 실질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일본의 통화 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며 금리 인상은 일본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을 보이는 신호일 수 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 신흥국 자산시장의 유동성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시장에서 일본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어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모습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아. 5. 유로 숏 압박과 달러의 영향. 트럼프가 취임식에서 무역 정책에 대한 큰 발표를 하지 않으면서 유로 숏 포지션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압박을 받게 되었어. JP모간은 유로 숏 포지션이 중립으로 돌아설 경우 유로가 달러 대비 3.5%에서 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이는 달러에 대해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유로의 강세가 달러의 약세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게 됐어. 유로가 상승할 경우 달러는 약세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유로와 달러의 움직임은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며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영향도 크게 될 거야. 6. 결론.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금리 정책은 글로벌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미국은 금리 인하와 유가 하락을 촉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금리 인상으로 경제 회복 신호를 보였지만 여전히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지. 유로존은 여전히 디스인플레이션을 진행 중이며 금리 인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커지고 있으며 각국의 통화 정책은 그에 따라 변화하고 있어. 특히 일본의 금리 인상과 각국 인플레이션 문제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거야. 결국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및 유가 하락 촉구,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갈등과 금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어.